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황양수 톡톡톡 송영선 전 의원님의 써니뷰, 오늘도 우리 사회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송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잘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거의 뭐 나라가 난리인데요, 의원님. 네. 지금 이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특검, 네. 또 뭐 거국내가 네. 부터 해서 청와대, 예. 그 다음에 당, 예. 내각 개편, 네. 이런 이야기들이 각각 난무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사태 수습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네. 오히려 현재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 참 난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워딩부터가 이번 사태를 언론이나 뭐 여러 곳에서 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로 한정해서 몰아가면은 이거는 진짜 깃털 수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로 한정해서 몰아가고 수사하면은 수술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놓고 수술한다고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다가 제대로 된 수술도 못하고 배를 봉합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뭐 끊어낼 거, 끄집어낼 거, 제거할 거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배를 봉합했으니까 내장이 속에서 썩고, 그럼 뭐 몸도 썩고 결국 생명 위협을 가져오는 형국이 되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선거 때도 그랬고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도 오로지 국민이라는 데서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갖고, 국민이 현재 박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시는, 또 제일 표현을 많이 하시는 용어인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최순실 게이트로만 끌어가면 답이 나올 것인가? 저는 생각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걸 최순실 게이트로만 끌고 가면은 피부를 조금 손을 대는 성형수술로 끝났는데, 지금은 성형수술이 아니고 몸 전체의 체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또 대학교 교수들까지 일어나서 하야하라, 그 다음에 탄핵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하야도 탄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문제가 더 이상 희화화되거나 가십거리가 안 되도록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치를 어떻게,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어떻게 끌어갈 건지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는 것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그것이 거국 내각이 되든 어떤 청와대도 다 수사에 협조를 하든, 아니면 특별검사팀의 사이즈를 키우든, 아니면 특검의 대상을 어느 수준을 하든, 다 대통령께서 일단 먼저 스스로 결단을 해 주시고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진짜 국민들 마음을 살 수 있고, 이 혼란한 정국이 다시 순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현재 청와대 반응을 보면 대통령이 네. 전국 주도력을 놓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오후 3시에 조인건 전 연설비서관, 네. 과거에 자기가 쓴 연설문이 어디 가면 이상하게 꽂혀져 왔다라고, 네. 조인건 비서관의 지인이 언론에 이야기했죠. 그것도 네.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건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금 당사자, 최순실과 분란이 일었던 네. 고영태, 이승환, 네. 그 두 사람이 어제 오늘 각각 예. 검찰에 들어갔는데요. 예. 검찰이 지금 뒤늦게 압수수색하고, 네. 뒤늦게 이제 특수수사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 네. 또 청와대와 대통령의 사과와 최순실의 네. 독일에서의 해명 인터뷰가 네. 유사하다라는 부분, 네. 또 청와대가 거국 내각은 아예 이런 지하에 거부했고, 네. 또 새누리당이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 가지고 지금 야당하고의 특검 협상이 깨졌고, 네. 그리고 청와대가 내주에 일부 인사를 교체할 수 있다, 청와대.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태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채 네. 이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인적인 인맥이나 또 이 대통령과의 조언을 해주는 그룹이 극소하게 협소해져서 정상적인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저는 파악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양당 다가 정치적인 욕심에 너무 함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정치적인 이익 계산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국민들이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사과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 지지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3% 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뭐 사과 발언하기 전에 17%까지 내려갔는데 사과 발언하고 나니까 14%까지 내려갔다는 건 이거는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지금 진정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그걸 모를까? 그리고 또한 더민주나 국민의당도 이것을 이 판도를 어떻게 이용해서 다음에 대선이나 그다음 다음 정권을 잡는데 이익이 될 것인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드린 건 정말 5천만을 끌고 가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사이즈를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특검의 수사단의 검사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불러가 조사할 사람 고영태, 이성환, 최순실 그 다음에 누구죠? 경제수석. 안종범. 네네. 경제수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수석,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을 먼저 내보내면 일이 될 것인가. 나는 그거는 다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결심을 제가 모두에 굉장히 간청하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약간 이야기가 길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먼저 대통령의 이 문제는 이때까지 전무후무한 어떤 역대의 문제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떤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 어떤 돈을 챙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부모나 어떤 친족을 위해서 혈족을 위해서 뭘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문제는 왜 생겼냐? 나는 대통령의 그 운영 스타일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신 이것이 통치 스타일에 굉장히 깊숙한 영향을 미친 결과가 오늘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통령 스스로께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2007년 대선에 이미 경선에서 이런 문제들 네. 그때 보면 김효우 씨라고 예. 정두원 전 의원이나 MB 척과 잘 안다는 김효우라는 사람이 폭로한 내용 네. 그리고 또 2012년 대선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번에 문제되는 내용들에 대한 지적들이 그때 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마다 대통령은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심지어 지난번에 그 3인방 찌라시, 정윤회 찌라시가 터졌을 때도 옛날 일이라고만 이야기했어요. 네. 자, 대통령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서 명확한 이중잣대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 사태가요. 네.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십시오. 당신 말고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 같아서는 제가 볼 때 이때까지 오지도 않았고 벌써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임기 4년 차까지 이걸 끌고 와서 막판에 터지는 과정에서 지금 국가 예산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까지 나왔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벌로부터 재단에 돈 뜯은 거 말고도 별도로 또 뜯으려고 또 일부는 받았다가 돌려준 것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갖 1800억의 예산에 온갖 유치 찬란한 부분까지 손을 대고 있는 또 개인 사업체들을 가동하기 시작했던 거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권한이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라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의원님도 정치판에 계셨지만은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재벌들이 그냥 힘이 안 실렸는데 돈을 갖다 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정권의 경제 안보 정책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최순실의 영향력이 미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야당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차라리 돈을만 먹고 마는 게 낫지 그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재벌들이 중국에 상당히 로비하기 위해서 중국 저부스 한국 재벌들의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이 현 정권의 대중 정책으로 이해가지 않는 정책으로 좀 나왔다. 부터 시작해서 경제 정책에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은 결국은 그쪽 작품이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증거를 막는다, 태블릿 PC가 최순실이 거다 아니다 이런 논란으로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가 토킹 포인트가 딱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뭐 지금 수도 없는 여러 페이지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보세요. 먼저 이원종 비서실장 얘기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 최순실을 믿었더니 이건 그대로 코테이션 한 겁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피해를 봤다. 대통령이 최순실을 믿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니까 대통령이 최순실을 믿으면 당연히 최측근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뜻을 보좌해 주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순실과 협력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속에 뉘앙스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대통령이 최순실을 믿어서 당한 피해자처럼 이야기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상한 여자를 갖다가 탐욕스러운 또 종교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여자를 갖다가 믿음으로써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는 부분에서요. 저는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태도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장님의 그 반감에 대해서 내가 그걸 디스하자는 얘기 아니고 저도 그걸 충분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저기서요. 이제는 이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걸 가지고 결단 이런 부분으로 될 것 같았으면 저는 분명히 정리가 벌써 됐는데 아니야 정리가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제 얘기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자신이 이 상황을 누가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민심이 정말 갈 곳까지 갔다라는 것을 인식을 깊이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임시 처방, 냄비에 한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다고 그걸 껌딱지를 붙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제가 그 어떤 큰 의미보다 그 의미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먹었느냐, 불법으로 뭘 회사를 미르를 만들냐, K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냐, 뭐 이런 문제는 다 지역적이고 왜 지역적이냐 하면 그게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본류가 어딨냐 이거예요. 본류가 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그리고 인간관계 이게 굉장히 유니크한 결과로 나온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 말씀을 전혀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 수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스타일,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운영 스타일,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극도의 어떤 조심성, 불신, 그리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소장님은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갖고 있지만 저는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 사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박 대통령과 저의 인연은 거슬러 올라가서 한나라당 당대표 출마하실 때 제가 그 연설에서 나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나에게는 오직 국가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국민만이 있습니다. 민족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위해 다 던지겠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해준 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애국심에 대한 내 자신이 그런 식으로 정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발표한 하나의 발로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므로 제 얘기는 지금 많은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깃털만 지금 자꾸 만지고 있다는 거죠. 몸통 수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몸통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거는 누구냐? 대통령께서 스스로 몸통 수사를 앞장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성격으로 보면 의원님, 네. 제가 의원님 말씀 뭐 맞는 말씀인데요. 전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최순실의 힘은 대통령한테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보고도 받았다. 네. 또 대통령한테 최순실이 옷도 해다 드렸고 뭐 액세서리나 가방도 해다 드렸고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대통령한테 옷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스마트폰에 만약에 사진이나 이런 걸 있어서 우리 사회에 보여주거나 또 이런 연설문도 받아본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이 실세라고 여기저기서 부탁할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떡하니 강남 한가로터판에 자기 빌딩에 1, 2층에 카페도 열었어요. 네. 수많은 청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도 이 사건에 솔직히 말하면 법적으로 이 뭐 외환과 내란 경우에 빼놓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임기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만은 대통령도 이 사건의 주요한 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자, 본인이 당사자로서 이제 이 사안 부분을 아무리 이제 말해봤자 이 사건의 이 직접적인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순실이지만은 어쨌든 최순실에게 그런 이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힘을 갖다가 부여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이렇다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갖다가 지금 본인이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정윤회 때나 이럴 때 네. 그런 규정을 통해서 이것이 극복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규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계속 같은 얘기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려주셔야 된다 하는 그 결단이 뭐냐 하면 지금의 이 체제로 과연 수습이 될 것인가. 이 체제라는 건 이 운영체제, 이 정치체제 훨씬 더 큰 의미를 지금 야당에서 제안하는 거국 내각적인 어떤 새로운 운영체제의 형태 같은 것까지도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이라는 사람 하나만 잘라낸다고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이 인사 시스템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딴 얘기지만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병우 나가라, 그 다음에 안종범 나가라, 여당 대표 바꾸라 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거는 틀린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그것도 틀린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교통사고를 냈으면 교통사고 낸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으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고쳐놓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난 뒤에 나가야지. 교통사고 냈는데 너 꼴 보기 싫어, 사람 죽였어, 사람 다치겠어요, 여기서 나가라? 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책임을 도로 진짜로 스스로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가줘야 된다는 지금 뭐 거죠. 밖에 네. 제야나 뭐 좌파 이런 네. 사람들은 탄핵, 하야, 퇴진을 이야기하지만은 네. 솔직히 뭐 정의당이 그러는 거는 그 정의당이 뭐 새가 별로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하야나 퇴진 이런 부분은 일부가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공식적으로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 잘 못 꺼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뭐 하야 퇴진이 이렇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가정을 합시다. 이 하야나 퇴진을 했다. 그러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대선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보수 진영이나 이런 쪽에 반발감도 만만치 않을 거고 또 몰아낸 야당의 책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으로 가는데 유리하지 않다. 또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부가 말로 하는 거지 그게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하면 지금으로서도 탄핵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태가 진전이 되어 가는데요. 검찰의 수사나 특검의 수사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나 대통령이 발언이나 행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사태가 가거나 또 이 사태에 관한 거짓이 현저한 거짓이 드러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도 노무현 정권 때 2004년에 사상 초유의 탄핵을 경험해봤지만은 야당이 지금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해서 다 정리해서 간다 그러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재에서 의결하면 결국은 내년 7, 8월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야당이 12월 달에 그냥 대선 치르나 이렇게 모험해서 하나 이 정권 초반 같으면 모르겠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야당도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렇게 안 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고 하면 밖에 장외의 사람들이 탄핵하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복수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길을 거의 다 빼버리자 이 부분인데요. 거국 내각도 저는 조금은 웃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만큼 잘못해서 지금 코너에 몰려서 우리가 나서면 네 쫓겨날 수도 있으니 우리한테 일정하게 모가치를 내놔서 대선까지 가는 부분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정부를 갖다가 좀 구성해서 우리가 너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정부에 깊숙이 참여해서 대선 국면에서 좀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서 내각에 물을 사람 묻고 그 다음 청와대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그거 다 수용하겠다. 너네들이 하자는 대로 조사에 수용하고 나는 진실하게 임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수습 방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정치적이죠. 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거국 내각이 어떻게 이게 수습책이냐. 그건 나중에 이야기라는 겁니다. 정권이 진짜 힘이 빠져가 거의 내각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대통령은 혼이 나가서 그냥 하루하루 나갈 날만 세고 앉았고 그런데 곳곳에서 무슨 안보니 경제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정말 거국 내각인데 지금 이 사태 초반에 이 사태의 진실이 어디까지냐라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거국 내각을 이야기하는 게 그것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국 내각은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제가 다른 어떤 일전의 방송에서는 아직은 저는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개헌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국회, 대통령 누구든지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진짜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하는 거국 내각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계산을 위한 도구로가 아니고 결국 개헌을 통해서 가장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볼 때는 이게 정말 이야기가 개헌하고 얽혀지게 되는데 네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운영체제의 문제입니다. 운영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과거의 어떤 대통령과는 좀 다르게 개인적으로 어떤 인과관계의 특성이 조금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작용해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을 정말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야지 대통령 중심제를 그냥 두면서 그거는 그냥 둔다는 얘기는 무조건 우리는 개헌을 해도 그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여당은 여당대로 계산 야당은 또 다른 대안을 내면서 계산을 하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개헌의 진짜 그 의미가 어디까지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개헌이라는 이 의제를 던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을 혹은 악용을 혹은 적절하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아예 나는 차라리 개헌 논의를 많은 기사들이 개헌 논의를 함몰됐다 한데 지금이야말로 저는 도리어 개헌 논의를 앞당겨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거국 내각이라는 용어까지도 제가 쓰고 있는 네, 그거는 이제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는 대통령이 이 마당에 개헌을 한 번 더 입에 올리시면 저는 대통령이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사태 수습에 더 방해가 될 거라고. 이제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나니 75%가 개헌을 찬성을 했는데 이게 뭐 50몇 프로로 떨어졌다는 이 얘기는 국민의 개헌에 대한 민도가 아직은 상당히 낮다라는 것에 반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최순실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개헌은 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는 자체가 저는 이 정말 개헌의 진짜 목표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 전적으로 동감해요. 정치권이 앞장서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개헌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개헌에 대한 심사숙고를 하며 개헌을 국민이 주도해가 나가야 될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헌에 대한 논란을
사실 국민 주도형으로 이렇게 민도를 갖다가 높여가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득해 왔어야 되는데,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혼자 대통령 해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개헌에 대한 논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도 보니까 국민들 중에 개헌이 왜 필요한지, 솔직히 말하면 개헌을 했을 때 자기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발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개헌 찬성하냐면 찬성이 많아요. 어떤 종류의 개헌을 말하냐면 4년 중임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헌하자는 정치인들은 솔직히 전부 다 이원 직정부제인데 대부분이. 근데 국민들한테 물으면 이원 직정부제보다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요구가 훨씬 많은 이런 어떤 그건 국민들이 진짜 4년 중임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해가 결여되었으니까 그렇죠. 네네. 원래 개헌 논란이 네. 처음부터도 네. 이해가 결여된 채 그냥 국민들한테 썩 물어서 국민들이 아무런 네.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서 개헌을 이렇게 찬성한다라고 말해온 맞습니다.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스스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소리 지르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규제, 살아가야 될 규제, 제일 큰 규제인 개헌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제에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최순실 문제의 진실의 여부를 파악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중요한 게 정말 개헌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동시에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가 국민들에게도 던져졌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네네. 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문제가 뭔가 하면 대통령이 차라리 개헌을 이야기를 안 했으면 예. 개헌이 최순실 사태가 생겼으면 진짜 대통령 중심제 이거 안 되겠다. 대통령 한 명이 판단을 갖다가 잘 못하니까 나라가 다 일이 된다. 이러면서 급속하게 최순실 문제에 대한 어떤 이 논란 위에 다른 한편에서 개헌 세력이 힘을 얻어갈 건데 대통령이 또 마지막에요. 이 또 뭐라고 그랬는지 개헌 이야기를 꺼냈다가 10시간 만에 그 PC가 터져가지고 그 다음날 사과하게 되면서요. 사실은 이제는 개헌 이야기를 야권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 꺼낸 다음에 저녁에 JTBC 터지기 전까지 10시간 동안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큰 실수를 했지요. 참 지금 당의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기쁜 날이다 하면서 대통령이 참 고맙다 잘했다 하고 이랬는데 이게 10시간 뒤에 이게 뻥 터져버리고 나니까 전부 진짜 우습게 다 돼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와중에 이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거는 마치 최순실 사태를 덮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 부분도 있어가 당분간 개헌 이야기를 못할 상황이 되어간다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진짜 SNS나 이런데 또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이 대화를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 양가 감정 내지 수준의 대립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도가 높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어떤 국민 어떤 나라보다도 더 여기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정말 이 국정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의 감정이 이 진심에서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이 비판 훨씬 더 비판의 시각 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부 상당 부분 좀 희화화하는 그런 쪽으로 이 격이 전혀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가는 양면을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한 시국의 정치 담론을 이렇게 다루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양쪽에 한 30% 정도씩은 한 30-40%씩은 네. 한마디로 이 좀비 국민들도 스스로 저는 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자들, 여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자들 한 번도 이 지지를 바꿔보지 않은 사람이 한 30%씩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의 정치 의식이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진영에 따라 가지고 자기 정치 의식이 형성되니까 겉으로 보면 아는 거는 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헌 문제나 체제 문제나 이런 부분에 와서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그 좀비나 빠돌이 수준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일종의 맙 사이칼러지. 예,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제3 정치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렇게 지적하시면 우리가 민주주의
연습을 800년 한 영국이라든가 또 그 역사는 훨씬 짧지만 어떤 의회와 대통령 간의 어떤 밸런스와 체크 앤 밸런스 그 견제와 균형의 가장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사실은 평형 비교하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 스스로 되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두르면서 그 수준에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민주주의 프랙티스 연습이 너무 짧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 세계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만큼 정치에 관심 많은 국민도 드물 거예요. 예, 관심은 엄청 많죠. 네네네. 그러면 이 관심을 제가 볼 때는 좀 건설적인 측면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네. 국민의 정치에 대한 질적 성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용어 노골적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세련된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개헌이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요. 네. 그러지 않고 이런 논란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네, 그래서 뭐 이야기를 맞아 좀 해주시죠. 예, 조금 되돌아가면은 저는 진짜 이 수사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려고 하면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의 결단이 확실히 들어가 있다면은 이 수사의 핵심은 저는 청와대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들면은 청와대에서 사전에 최 씨에게 자료 유출한 것이 상당 부분 이재만 뭐 행정비서관이나 정호성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나갔다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돕는다는 것이 사실은 최 씨와 그 대통령의 사이를 알면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도 그 자료를 가져가서 의견을 듣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주군으로 모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하고 관계가 가깝다면 그 주군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비서관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변종만 울리는 차원에서의 그 범위도 나는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전혀 거기에는 아예 손을 안 대려고 하니까 국민이 납득하는 수주이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역 없이라는 용어가 정말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역이라는 게 어떤 거면 청와대를 빼놓은 나머지 영역은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역.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요. 검찰총장이 적어도 이럴 정도의 말은 해야죠. 이 법무장관이나 우병우 수석이 일단 물러나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이쯤 됐으면 한마디가 있어야 될 건데 뒤늦게 3명 했다, 5명 했다, 8명 했다, 뭐 본부 만든다 이러면서 압수수색하고 고영태 뭐 이성환이니 지금 뺐다간 놈들부터 먼저 불렀어요. 밑에. 아니 특히 좀 싣고 다닌 사람들 최순실을 그리고 혹시 이번에 이 태블릿 PC나 녹취를 했을 것 같은 지명달에 입혔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불렀어요. 자, 이게 주범 종범 관계에서 일단 팀 주범을 갖다가 송환하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갖다가 착수하고 지금 해도 2년 안에 3년 안에 올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수사 착수 25일이 넘도록 진짜 조사 하나마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미래재단의 여자 직원 무슨 정경련 여직원 이런 사람들 불러갖고 조사하는 척 하다가 이제서 뺐다간 놈들부터 좀 부르고 앉았고 이러는데요. 이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청와대는 지금도 이 진실이 적당히 연설문 정도를 써주고 옷 좀 사준 걸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태가 정말로 이제 3라운드 시작했다고 봅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끝나고 15라운드까지 가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그 몫은 오로지 대통령이 다 졌어야 될 부담이다. 뭐 결국 제가 처음에 드린 그 모두의 한 말하고 비슷한 결론, 뭐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시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최순실 문제를 지금 검찰이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전에 일어났는 일을 왜 지금 한 달 전에 터진 거를 왜 지금 와가지고 하느냐. 둘째, 수사의 범위와 그 다음에 거기 인력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롯데를 수사하기 위해서 검사 20명을 동원을 넉 달 동안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검찰 인력이 총
한 250명이 투입되고 아니 근데 일단 수물이고 네네. 그런데 지금 확장해가지고 14명이라 하지만 그것도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겨우 진짜 뭐 마지못해가지고 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4명을 뭐 사람 머릿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진정성에서 좀 정말 진심인가 진짜 이 문제를 성역 없이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걸 그런 데 대해서 의심이 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진짜 이 수사를 하는 의도가 뭐냐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진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지금 것이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다시 초반에 정리하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지적한 것처럼 시기 범위 의도에서 볼 때 정말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야 이거 정말 이 문제를 밑에서부터 파헤쳐 가지고 납득이 되도록 하고 이 국가를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잘 끌어가시기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그 느낌을 못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해결 방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그런 지금 과제가 던져져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저는 뭐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거 수사 과정에 혹시나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에 탄핵 이야기 나오게 빈미 줄까봐 지금 걱정이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죠. 의원님 이제 당산 이 안보 이야기 좀 하죠.